임상심리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현입니다. 임상심리사 2급 2023년도 3회 실기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신과나 정신보건센터에서 면접 시에 유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정신과나 정신보건센터에서 면접 시 유의사항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심리상담을 하는 유의사항,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화해서 쓰셔도 되고요. 뭐 여기에 이제 이런 신뢰관계 형성, 관계 형성, 우리가 이제 라포 형성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신장애, 뭐 이런 그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뭐 경계심이나 두려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안하게 라포 형성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만남으로 뭐 많은 것을 진행시키려 하지 말고서 짧은 소개와 인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심을 표현하고 도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인테이크에서 심리상담의 인테이크 접수면접이라고 하죠. 접수면접. 면접 시에 중요한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라포 형성이 중요하고, 기대, 희망의 고취라고 하죠. 희망의 고취. 그래서 이 상담을 받으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정보 탐색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여기 이제 세 번째 내용 보시면 대화 내용이 뭐 비현실적인 내용이거나 뭐 정서적으로 그 흥분 상태일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잘 경청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편집증이 있거나 조현병 뭐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면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망상이라든지 편집증적 사고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 비합리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긍정하지도 않는 거야. 긍정하지도 않는다. 이 컨텐츠, 이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긍정하거나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논리적으로 대응을 했을 경우에 비난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는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상담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변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정서적으로 관여만 한다. 여기에 이제 중립적인 태도가 되겠죠. 중립적인 태도를 갖는다. 그래서 여기에 네 번째로 중립적인 태도,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접수면접에서 또는 정신과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유의사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상식 소검사가 측정하는 요인 5가지.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상식 소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언어 지능에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지식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고, 요것들은 결정성 지능에 영향을 준다. 결정성 지능. 언어적 이해력이 좋고, 이러한 내용들은 뭡니까? 장기 기억이니까. 장기 기억. 장기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기억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예시 답안을 보시면 실제 지식의 전반적인 수준, 획득된 지식의 수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학업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리고 배운 내용들을 얼마나 잘 기억해서 꺼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내용들은
그죠? 동작적인 지능보다는 이제 언어적 이해력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청각적 이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질문이 검사자가 이제 말을 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들은 결정성 지능이고요. 언어 이해력은 결정성 지능, 그죠? 그래서 동작 지능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지능 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적인 동기 수준,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또는 뭐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그죠? 그래서 학업에 대한 노출된 정도, 또는 뭐 문화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었느냐, 그래서 이런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측정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들 중에서 5가지 정리해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사회 재활의 일반적인 목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재활이다라고 하면 치료랑은 다르죠. 치료랑은 다르다. 치료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원인 제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재활은 뭡니까? 강점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을 없애지 않은 상태로, 이러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 사회 구성원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강점을 개발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정신사회 재활이라는 것은 학습과 환경적 변화를 통해서 만성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질환 자체를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증상의 호전을 장기간 지속시키고 대인관계 및 독립적인 생활기술을 환자가 배우도록 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대인관계 독립적 생활기술, 그죠? 사회, 기술, 훈련,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기술을 배우는 거. 요게 이제 하나의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학습을 통해서 사회 적응 면에서 가능한 한 정상인과 비슷하게 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호전시키고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거, 그죠? 증상의 능력의 개발 또는 유지, 그죠? 그 다음에 장기간 계속되는 장애, 핸디캡을 보상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 사회적 환경의 개선. 그래서 뭐 사회기술훈련 여기다가 이제 추가하면 대인관계기술,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능력을 개발 유지하는 건 뭡니까? 이건 직업에 관련된 내용이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직업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나 사회기술이 되면, 뭐 사회기술 같은 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이동한다든지, 뭐 지하철을 탄다든지, 뭐 그 거스름돈을 받는다든지, 뭘 사온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대인관계는 사람과의 어떤 갈등을 중재하거나 뭐 그 사람과 어떤 협력을 하는 그런 기술이죠. 이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직업을 갖게 되고 그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환경을 개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 되겠다. 그래서 3가지 목표를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다음과 같은 성격 특징을 보일 때 상승할 수 있는 MMPI의 임상척도. 이제 MMPI 임상척도 우리가 이제 10가지가 있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 1번, 그죠? 임상척도 1번, 건강염려죠. 건강염려. 그 다음에 우울, 히스테리, 그래서 HS, 그 다음에 D, HY, 그 다음에 반사회성, PD,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임상척도에서 제외되긴 했습니다만 남성성, 여성성, 그래서
MF. 그 다음에 이제 편집 7번 강박 PT. 그 다음에 8번 조현 SC. 9번 경조 MA. 그리고 0번 사회적 내향성 SI. 이렇게 이제 10개의 임상척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명백한 정신병적인 증상, 그 다음에 사고장애, 피해 망상 등을 나타내고 정서 표현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합리화, 주지화, 방어, 기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병적인 증상 하니까 우리가 여기 조현병도 좀 생각이 나고요. 편집증도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망상이나 환각 같은 것들이 아마 여기에서 조금 더 명료하게 드러났을 텐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피해망상, 사고장애 피해망상 이런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PA 6번 편집증이 되겠습니다. 2번 말이 빠르고 경쟁적이고 화를 잘 내고 기분이 불안정하고 주기적인 우울감, 과대망상, 안절부절, 충동 억제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말이 빠르다 또는 과대망상이다 이런 거 나왔으니까 경조, MA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척도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론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다음은 사이버 상담의 기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해당하는 기법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사이버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시기적으로는 그 과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제 이 사이버 상담에서는 주로 이메일, 그 다음에 텍스트, 채팅 형태 또는 게시판 형태의 상담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사이버라고 하는 거는요. 최근에 이런 뭐 사이버 상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사이버 상담이라는 걸 쓰기도 하지만 온라인 상담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디지털 상담과 같은 이러한 형태의 어떤 표현들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사이버 상담과 이렇게 우리가 좀 비교해야 되는 것은 전화 상담이 있겠죠. 뭐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대면 상담, 우리 이렇게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는 상담이 있는데 그것과 대변해서 이제 비대면 상담 중에는 전화 상담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이메일이나 채팅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상담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하는 상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텍스트를 통해서 하는 상담이다. 여기 이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온라인 텍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상담자가 내담자의 글에 대해서 자신의 심정과 모습을 생생하게 시각화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담자의 글에 대해서 아마 게시판에다가 올리거나 아니면은 이메일을 썼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요거를 생생하게 시각화해서 표현하는 것은 그죠? 현시기법, 그죠? 즉시성 또는 현시기법. 그래서 현시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러한 내용들의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정의를 좀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시면 글 속에 숨어 있는 정서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사실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정서적 표현을 전달한다. 가로치기입니다. 가로치기. 정서적 표현의 괄호치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텍스트는 있는데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거. 그래서 여기다 이제 가로를 쳐서 요 안에다가 감정 표현을 넣는다 이런 겁니다. 자, 3번 침묵하는 것을 나타내거나 눈으로는 글을 읽고 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말줄임표.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자, 문제 상황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고 심화시키기 위해서
은유 등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비언어적인, 비유적인 언어. 그죠? 비유적 언어. 뭐, 비유로 또는 뭐,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러한 언어 사용은 사실 심리 상담에서, 오프라인 상담에서도 뭐 이루어질 수 있겠죠.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5번, 강조하고 싶은 경우에 큰 글씨로 사용하고, 뭐 글씨체나 이런 거를 폰트를 좀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강조점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텍스트 상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글씨체, 또는 폰트 사용. 뭐 요즘에는 뭐 이모지나 이모티콘 같은 것도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예시답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TCI의 성격 척도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CI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기질 및 성격 척도죠. 기질 척도하고 성격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 척도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극 추구, 위험 회피, 그 다음에 사회적 민감성, 그리고 인내심이 있죠. 인내력. 성격 척도에는 자율성, 그 다음에 연대감, 자기초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과 성격, 요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이 기질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생득적이다, 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성격적인 거는 이제 후천적으로, 요거는 이제 선천적이고, 요거는 이제 선천적이고, 요거는 후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선천적인 기질을 성격적으로 잘 조절하느냐, 조절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율성에 관련된 거는 자기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감입니다. 그래서 타인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보시면 자연을 수용하고 동일시하고 일체감을 느끼는 거다, 이렇게 해서 영성적 이해다. 이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차원으로 성격을 구분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질이 선천적으로 부족한 결핍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격적으로 그걸 잘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TCI의 성격 척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세 가지 성격 척도,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